일단 소인수 모집이고요. 대체로 기회균형과 관련된 통합이든 아니면 농어촌이든 소인수 모집이에요. 소인수 모집은 숫자가 적게 모집한다라는 거예요. 적은 숫자를 모집을 하다 보니까 일단 입시 정보가 조금 제한될 수밖에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럼 아까 건국대학교 케이스 같은 경우는 한 명 모집을 하니까 성적 공개 자체를 안 해버리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선생님이 계속 강조했던 거다, 그죠? 어떻게 하라고요? 지원 자격 제발 좀 막판에 가서 선생님 저 이거 아니래요. 안 돼요. 우리 그러지 맙시다. 그러니까 지원 자격은 지금 반드시 확인하세요. 지금 확인을 해야 제대로 된 준비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기회균형 전형과 관련된 지원 전략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일반 전형과의 일반 전형과 비교했을 때 나한테 유리한 전형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이런 지원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난 될 거야. 이거 좀 안 돼요. 그러지 맙시다, 우리. 그러니까 반드시 확인하고 분석을 좀 해보세요. 한 3년치 입결 정도만 봐도 크게 엇나가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복수 지원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복수 지원을 허용한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나는 일반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일반 전형도 쓰고 그 다음에 여기 기회균형도 쓸 거야. 이렇게 복수 지원을 허용하는 대학들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수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그 대학이 허용하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서울권대학에 대한 고민들을 포함해서 정시에 대한 고려를 조금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기회균형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네가 지금 하는 것보다 공부를 더 많이만 해내면 합격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다. 이해됐죠?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가운데서 내가 오브 더 톱이 될 거야. 내가 1등 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비슷한 자격 기준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가운데서 내가 제일 열심히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생각을 이어갈 수 있는 게 뭐예요? 정시를 고려하는 고민이죠. 됐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전형 지원 전략 가운데서 제일 중요하고 내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기회균형, 특히 기회균형 전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워낙 소수를 뽑는 전형이란 말이에요. 대학별로 전체로 봤을 때도 엄청 소수를 뽑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일반 전형과 항상 비교를 하다 보면 어디가 더 유리한 거야? 막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기는 해요. 그런데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조금 적극적으로 도전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리고 6개 이제 여러분들이 서류를 6장 수시에서 6장의 서류를 쓸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1개 내지는 2개 정도는 조금 과감하게 도전을 해볼 필요도 반드시 있다. 그렇죠? 의외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포커스가 반드시 있을 테니까, 그러기 위해서 당연히 3학년 1학기 때 여러분들이 학생부를 제대로 준비를 하고 내지는 내신을 제대로 준비하고 이런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거 열심히 하라고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조금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원 자격에 대한 적극적인 도전의 기회는 반드시 가지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한테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도전도 하시고요. 과감한 도전을 조금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꼭 강조드리고 싶은 건 준비를 그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입시 컨설팅 솔루션 전형별 전략 특강 기회균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기회균형 통합전형과 농어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좀 확실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자격 기준을 가지고 있던 기회균형 전형을 쓸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면 그 기회균형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살리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그렇죠. 그러려면 조금 적극적으로 노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의 대학을 갈 수 있는지를 분석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첫 번째, 어느 수준의 대학을 갈 수 있는지 분석.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건요, 어떤 전형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분석이다. 그죠? 수시로 간다, 정시로 간다. 이 둘 가장 중요한 큰 프레임이 여기서 결정되는 거니까. 됐죠? 선생님이 그 저소득층 학생들 그 상담을 하면서 기회균형 전형 쓰면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소득층 학생이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 너희 잘못 아니다. 그죠? 우리 사회가 만들어 놓은 문제점이기도 하니까 너희 잘못 절대 아니야. 왜 그걸 숨기려고 그래?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요소는 어떤 것이든지 당당하게. 그 당당함이 여러분들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거거든요. 그런 부분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게 선생님이 항상 상담하다 보면 기회균형 쓰는 애들 막 삐쭈삐쭈 와가지고 막 이렇게 안 돼요. 왜요?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전형과 관련해서는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자신감을 가지느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던지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학생부 교과 내지는 학생부 종합, 그게 아니라면 정시. 알겠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과정 반드시 필요해요. 그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려면 알아야죠.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반드시 찾아보셔야 된다. 알겠죠? 그 부분을 여러분 잘 생각하고 나한테 어떤 것들이 유리한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자료 조사를 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쉽게 해결이 될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전형별 전략 특강이다. 나에게 맞는 전형을 어떻게 찾을 거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발품을 좀 팔긴 해야 된다. 이건 클릭을 좀 많이 해서 그 대학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충분히 활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맞는 걸 찾아내는 과정. 특히나 제발 강조드리는데 입결 3년치, 4년치 반드시 확인해서 나에게 이게 어느 정도 유리한지를 꼭 확인하는 과정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회균형 통합 농어촌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